등호로 된 식, 그게 항상 성립한 걸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부등식, 부등호가 있는 식, 그게 또 항상 성립하면 항부등식이라고 안 하고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런 거고요. 절대부등식은 딱 한 종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딱 하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저게 절대부등식이에요. 저거 무조건 성립하죠. 만약에 저기서 선생님 X가 허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부등식에서는 허수를 아예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수는 크기가 없거든. 제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할 생각해보세요. I 더하기 2라고 I 더하기 2하고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왠지 I 더하기 2가 더 클 것 같은데 그딴 게 없다고요. 네. 그래서 허수 가지고 부등식을 논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 우리가 배우는 게 보통 방정식 배우고 함수 배웁니다. 네. 뭐 는 0에서 방정식 만들고 는 y에서 함수를 만들죠. 그죠? 이제 등호 대신 부등식에서 부등식까지. 그래서 사실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걸 같이 식은 막 똑같은데 식은 다 2차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허수가 등장하는 것은 방정식 딱 하나뿐이에요. 부등식에서 허수 절대 안 나온다고 해? 크기가 없으니까. 방금 얘기한 것은 그랬기 때문에 크기가 없으니까 함수에서도 안 나와요. 왜냐?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지냐면 수직선, 수로 가득 찬 직선 그 두 개로 만들어진 좌표 평면에 그려지거든요. 이게 어떤 수로 가득 차냐면 실수로 가득 찬 직선이에요. 여기 허수가 없어요. 허수를 못 찍어. 그러니까 네, 부등식과 함수에서는 그냥 허수를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쟤는 별 말의 수다 x는 실수고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면 여기 그 유형 18번에 절대부등식의 증명 이렇게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게 이제 ax 플러스 by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죠? 네. 이게 그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항상 성립하나 봐.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 증명, 그것 때문에 명제에 있는 거야. 네. 자, 증명을 해볼게요. 이쪽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제곱 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도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나옵니다, 그죠? 그게 없어져요. b제곱 y제곱도 이쪽에 나와요. 없어져요. 이제 안 없어지는 것만 하면은 이렇게 a제곱 y제곱 안 없어져요. 이렇게 없거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제곱 x제곱 안 없어져요. 여기 없거든.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내가 3이 2보다 크다는 걸 증명 이렇게 영상이 안 잡히지? 이걸 증명하세요가 문제야. 그러면 3 빼기 2는 2를 이렇게 넘겨서 0보다 크고 맞잖아요 라고 해서 증명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걸 증명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안 돼. 결론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뭐 이런 거지. 선생님 잘생겼어요. 증명해봐. 잘생겼으니까 잘생겼어. 이렇게 결론을 이용하는 수단 논리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야.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야. 그냥 이제 맨 뒷단원 제목이 부등식의 증명인데 그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부등식이 한 것은 대수 비교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것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냐? 이게 식이든 숫자든 누가 큰지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뺀 다음에 0하고 비교하면 돼요. 빼서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앞쪽이 큰 거예요. 0보다 작잖아요. 뒤쪽이 큰 거예요. 같은 수로 같은 거. 99% 이걸 씁니다. 나머지는 이제 뭘 쓰느냐? 그 대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나누는 거지.
원래 빼기와 나누기가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네. 빼기는 누가 더 큰지, 뭐 나누기도 누가 더 큰지 이런 걸 비교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때는 나누기는 1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위쪽이 큽니다. 그죠? 1보다 작잖아요? 아래쪽이 큽니다. 같은 수로 같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때는 둘 다 양수여야 돼요. 한쪽이 막 음수거나 그러면은 네, 뭐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은 3이 더 크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1보다 크진 않죠. 네. 또는 이제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둘 다 음수야. 그럼 1보다 크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위가 크진 않잖아요. 그죠? 네,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전제 조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이 단원인데 어차피 다 까먹게 될 거라고. 하지만 방금 이해했다는 사실만 네, 추억으로 남기세요. 자, 그리고 의외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그 루트 같은 것을 등장시켜서 루트나 절대값을 등장시켜서 증명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으면은 이걸 계산을 못해. 이거하고 뭐 이걸 이렇게 놔두면은 더 이상 덧셈이 안 돼. 그죠? 아, 물론 뭐 이게 없다고 해서 뭐 덧셈이 돼. 이렇게 할까? 2x 이렇게 이 계산이 안 된다고. 3x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이걸로 뭘 벗겨야 돼. 벗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곱하는 거야. 제곱하면 루트도 없어지고 절대값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 제곱을 빼서 비교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곱을 빼서 똑같이 0하고 비교해요. 0보다 크면 앞쪽이 크고 작으면 뒤쪽이 크고 같은 수로 같다. 근데 이거 역시 a가 양수야 돼.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제곱하면 이게 더 크잖아. 그렇다고 이게 크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기본이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양수 조건에 들어 쓴다. 그런 몇 가지 것들을 이제 여기 지금 공부할 때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만나게 될 거예요. A보다 B가 더 커. 그걸 이제 역수를 취해봤어. A분의 1과 B분의 1이야. 누가 더 클까? 하면 이렇게 될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되긴 하지만 또 생각해보세요. 뭐 마이너스 0, 3이 있어. 그럼 뒤집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1이잖아. 어차피 양수가 커요. 안 바뀐다고. 네. 라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이쪽이 크잖아. 뒤집으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야,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과 누가 더 크냐? 뭐? 마이너스 뭐? 차분하게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마이너스 3분의 1 클까? 마이너스 2분의 1 클까? 네, 이쪽이 크죠.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게 큰 거니까. 네. 아, 얘 뒤집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언제 성립하냐면 A, B의 부호가 같을 때 성립해요. 이건 이제 둘 다 양수일 때만 되는 것보다 둘 다 음수일 때도 돼요. 그러니까 부호가 같을 때 돼. 그럼 부호가 같다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 A, B의 부호가 같다. 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거 배웠어요. A, B의 부호가 같다. 이 문장을 식으로 만드는 거. 그렇죠. 이게 A, B의 부호가 같다는 표현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표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부호가 같다는 거. 뿔뿔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너무 기본이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으면 이게 성립합니다. 네. 자, 좀 생각하는 시간을 들여서 확인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지만 뭐랄까 사실 이제 이걸 시험으로 공부할 때는 축제문 바로 나오게 그 내용이 확실히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지금 이걸 증명할 거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대로 놔두고 증명하면 안 된다고. 그럼 결론을 이용하게 된다. 그냥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야 돼.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뺀 다음에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예요. 수학은 추론 얘기하세요. 네. 자,
이거 전개한 거에서 이거 전개를 뺐더니 사라졌어.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사라졌어. 그리고 여기는 이것만 남았고 여기는 가운데 안에 남았겠지. 그게 빼졌을 거예요. 마이너스 2하고 이거 두 개 곱한 거. 근데 이거 두 개 곱한 게 AX, BY이긴 한데 선생님이 이거 그냥 부항식 써서 잘 바꿔갖고 AY, BX 이렇게 쓸게요. 상관없지 않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쓰니까 뭐처럼 보여요? 완전 제곱식. 이거 뭐처럼 보여요? 완전 제곱식처럼 보이죠? 그죠? 뭐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으로 보이죠? 아 그래서 0하고 비교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질문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저 마지막에 어떻게 한 거냐면 이러니까 라고 증명한 거보다 그래서 절대 표시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부터 정말 다양한 형태의 식들을 증명할 건데 마지막에 전부 다 제곱은 0 이상이다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요. 네, 오늘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바로 이게 코시-슈바르트 분식이었습니다. 자, 쓴 김에 이걸 이제 이건 꽤 뭐 담겨 있는 의미가 크고 활용도가 커서 배우는 거긴 한데, 네 오늘 만약에 코시-슈바르트를 처음 들었다면은, 네 오늘 당장 기억하기도 힘들고 뭐 사용하는 것도 더 힘들겠죠. 네, 아마 두 번째 배우시는 분들도 제가 이거 쓱 주고 읊어봐 하면 기억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기억했었어 라는 그런 추억을 남겨야 되는 거니까 제가 그냥 기억하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도 이제 중3 때 이걸 처음 보고 공부할 때 그때 그 고등학생이 됐겠구나. 동신고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학교에서 학교생을 이렇게 알려줘요. 앞쪽 좌변을 제곱, 합의 곱이라고 얘기했대요. 제곱들을 더한 다음에 곱했다고 말했죠. 그죠? 제곱, 합의 곱이 이것을 곱, 합, 제곱이라고 했대요. 곱한 것을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곱, 합의 곱은 곱, 합, 제곱보다 커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외워요 이렇게.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네. 뭐 외우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원소 기호 같은 것들은 다 외우십니까? 뭐 원소 1번부터 한 20번까지? 몇 번까지 외우나요? 중학교 때? 몇 번까지 외우죠? 20번까지? 어떻게 외우냐면 보통은 그 첫 글자 가지고 외우죠? 네,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이제 그렇게 막 외우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외웠다는 건 아니고요. 뭘 알게 됐냐면 제곱과 합과 곱이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세상 그거밖에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제곱과 합과 곱을 가지고 식을 문자 4개 가지고 A, B, X, Y 이거 가지고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럼 식 이거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냥 A, B, X, Y 그 다음에 제곱 뭐 합, 곱 이것만 기억 속에 있는 거야. 식은 이미 까먹고. 그리고 제곱 가지고 그럼 뭐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이렇게 있겠지? 이걸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것은 뭔가 모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더한 다음에 곱한 것은 이런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그 다음에 더한 걸 곱하는 건 이미 여기서 이렇게 된 거니까 곱한 것을 곱해. 근데 A, B, X에 곱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지. A, B, B와 이렇게 곱해. 그 다음에 뭐 제곱한 다음에 하는 게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그냥 그 모습이 나오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네. 근데 일단 외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어느 쪽이 컸을지 이게 헷갈립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긴 쪽이 크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한다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5야. 그때 2A 플러스 3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나왔어. 이걸 풀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한다면 이걸 이용하면 풀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여기에 어울리죠. 그죠? 2A 플러스 3B는 이 모습에 어울려요. 이 모습을 매치시키면 XY가 2하고 사는 걸 좀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2A 플러스 3B XY에 따라 2하고 3만 넣었어요. 그리고 부등식 하나,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거든요.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에요. 일반적인 절대부등식 여러 개 좀 배운 다음에 대표 절대부등식으로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하고 코시 부등식 배우거든. 그냥 항상 성립해야 돼. 근데 내가 이게 5인 걸 알아. 그러니까 4 더하기 9 하면 14니까 5 곱하기 13 하면 65? 내가 구하는 게 이게. 알겠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x제곱이 65야. 그럼 x 보면 어떻게 돼요? 자, x제곱이 1이야. 어떻게 돼요? 범위? 뿔마 일상이지 뭐, 얘들아. 이거 그냥도 알지 않겠냐? 이거 물론 이제 2차 부등식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미수분해 해서 뭐 이렇게 하고 5 근이 말시하고 있는데 그다음 사이법이나 해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거 만약 4야. 그럼 답 어떻게 나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그쵸. 루트 65하고 마이너스 65 사이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답이야. 이게 코시슈바츠 푸는 방식이야. 이게 선입한다는 것만 확인만 했으면은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맨 마지막 유형 22번이니까 그거 먼저 할게요. 네, 435번을 보시면 조건이 비슷하지 않아요? 제곱의 합주고 거긴 x제곱 y제곱 줬어요. 질문이 이런 형태예요. 몇 x 몇 y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풀면 된다고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여기에 맞춰서 해볼게요. 자, 보니까 이걸 4라고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4x 플러스 3y는 어디에 어울리겠어요? 하면 이 우변에 어울리겠죠? 여기다가 이제 4x 플러스 3y를 하면 이제 A가 4고 B가 3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하면 돼요. 4의 제곱하고 3의 제곱 더하면 뭐 나와요? 예, 25의 제곱 나오죠. 그죠? 우리 잘 아는 거죠? 이거라고. 그럼 이제 구하는 게 4x 플러스 3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네. 뿔마 10이에요. 그죠? 그거 9,8하고 봤으니까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나오겠지. 네, 이게 코시슈바츠 부등식입니다. 그냥 공식에다 이 정도만 네 응용할 수 있으면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437번은 437은 A제곱 B제곱하고 C제곱 D제곱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아마 X, Y에서 C, D를 썼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거기 A, C, B, D 하면 되게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다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유형 박스에 딱씩 있고 내가 이렇게 거기다 대입해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 시험지에서는 그냥 뚝 등장한다고. 그럼 이게 코시슈바츠 부등식인지도 판단해야 되고 코시슈바츠 부등식도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438번을 보시면 이제 그냥 뭐 말로만 나와 있어요. 그림하고 반지름이 2야. 그 다음에 직사점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최대,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이 하나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반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때 이제 둘레가 제일 길게 그리고 싶어. 아마 정사각형 아닐까라고 예상은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정사각형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완벽히 예쁘면 지름이 얼마인 거예요? 4죠. 그죠? 지름이 4야. 그럼 화면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겠어? 그 1대1대 루트 있으면 되는데. 2루트 2. 루트 2배니까. 그럼 둘레는 예상컨대 이거 4배일 거예요. 그죠? 8루트 2라고 예상만 합시다. 8루트 2가 아닐까?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고 싶어. 어떻게 풀라는 거지? 일단 활용문제 같으니까 미수 잡을까? 둘레면 보통은 여기를 뭐 A, B든 X, Y를 막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냥 A, B라고 할게. 그러면은 이 조건 나 어떻게 쓸지 알았어. 대각선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A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내가 구하는 둘레는 2A 더하기 2B야. 나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거 코시-슈바츠 부등식하고 어울리는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6, 그 다음에 여기가 2A 더하기 2B, 그럼 XY가 2니까 4 더하기 4 해서 이걸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16 곱하기 8이잖아? 그러면은 얼마야? 아니 그냥 어쨌든 루트 씌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건 4되면 2루트 2 되잖아, 그치? 8루트 2가 되나 보다, 그죠? 2A 플러스 2B가 뿔리가 8루트 2가 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어차피 둘레니까 양수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로 보는 거지. 8루트 2가 이게 코시슈바츠. 자, 그 다음에 다시 절대부등식인데 우리가 지금 423번 했으니까 424번으로 424번 봅시다. 424번은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라 라고 나와있어요. 또 증명해야 돼. 그 크기 비교 어떻게 한다고요? 빼서 뭐하고 비교해요? 예, 0하고 비교해요. 빼서 0하고 비교한다고. 자, 그래서 빼볼게요. 빼는데 이건 좀 루트가 있어, 그죠? 그럼 이제 제곱해서 빼는 스킬이 있다. 제곱해서 빼는 스킬. 그렇다면은 여기가 이제 그 제곱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지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말보라 있어서 안 썼는데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좋아요. 둘 다 양수면 이거 제곱해도 그대로 A로 나오겠다, 그죠? 안쪽이 음수면은 제곱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되고 그러잖아,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잠깐 확인했어요. 그럼 나 이거 제곱해서 뺄래? 제곱해서 빼야지. 여기 그냥 제곱해서. 자, 그럼 이제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했어요. 빼기 AB 이렇게. 자, 그리고 그 통분하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B죠, 그죠? 네. 여기서 신호가 지금 들어왔는데 어떡하지? 자, 2AB하고 4AB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AB 됩니다. 이게 지금 뭘로 보여요? 완전적 식으로 보이죠? 그죠? 이거
증명 끝이에요. 알겠어요? 결국 또 이걸로 증명했어요. 이런 거. 그렇답니다. 네. 선생님이 선호하는 증명법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원래 제곱해서 증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증명하는 걸 좋아하냐면 그냥 빼서 증명하는 걸 좋아해요. a 대신에 루트 a 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b 대신에 루트 b 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통분하면은 2분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루트 b 제곱이고 이게 통분해서 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이렇게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보이죠?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루트 a 빼기 루트 b에 제곱돼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산술기하평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산술기하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다 절대부등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증명을 했죠. 명제됐네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죠. A하고 B를 더했더니 10이야. 그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일단 어떤 두 수를 더했더니 10이야. 그 두 수가 뭐 1, 9일 수도 있고 2, 8일 수도 있고 막 5, 5일 수도 있고 곱했을 때 언제 제일 클까 이런 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니까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이므로 AB는 최대값이 25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자, 또는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해봐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산술기하평균에서 산술기하평균 이렇게 씁니다. A 더하기 B는 2루트 AB. 뭐 당연하죠, 그죠? 네. 이건 2루트 A 곱하기 A분의 1과 네, 이게 가장 작은 모습이에요. 그죠? 네. AP라고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2네요. 이 D상이 양수기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슬쩍 노출이 된 거예요. 어떤 수든 어떤 수하고 그 역수를 더하잖아? 2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작아도 2예요. 그게 이제 서로 1, 1일 때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자, 산술기하평균은 지금 유형 19번하고 20번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산술기하평균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두 개를 비교한 거잖아. 이쪽이 숫자야, 합이 숫자야. 그럼 곱의 최대를 알 수 있어요. 곱이 숫자야. 그 대표적인 게 역수예요. 그러면 합의 최소를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숫자면 질문이 형성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427번 보시면 네, 3A 더하기 2B가 12야. 그리고 AB는 양수래. 이 조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A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A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연서야 도저히 못 찾겠으면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자, 질문이 제가 지금 아주 별섭지 않게 그냥 껴맞춰서 문제 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배우기 전까지는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면은 풀이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 혹시 뭔지 짐작됩니까? 2차 함수밖에 없어. 2차 함수.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 B는
6 빼기 2분의 3a고 그럼 이제 ab는 내가 구하는 ab는 6a 마이너스 2분의 3a 제곱이고 이거는 이제 완전 제곱식 완전 마이너스 2분의 3a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최대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니까 그죠? 이렇게 푸는 것밖에 없었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번거롭게 풀 필요가 없이 산술 기하 표현에 의해서 얘는 2루트 2개 곱한 거 6ab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얘가 12야. 그러니까 6이고 루트 6까지 나누면은 양면 제곱하면 36 6ab.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6. 이렇게 푼다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430번 430번을 보시면요. 직사각형이 있어요. 대각선이 12야. 가로 세로는 xy라고 했어요. 그때 직사각형 넓이 x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네, 어떻게 하냐? 뭐야? 이거 그거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44. 그죠? 근데 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합을 주고 곱을 물어보거나 곱을 주고 합을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에 산술기하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2루트 2개 곱한 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144가 2xy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70이냐?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426번의 기억을 볼게요. x제곱 더하기 1이 x보다 큰가? 라고 물어봤어요. 항상. 네, xy는 다 실수예요. 자, 그렇다면은 두 개를 빼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볼게요. 그리고는 완전 제곱식을 늘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하기 4분의 1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 4분의 1까지를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하고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0보다 0 이상인데 4분의 3이 더해졌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지. 4분의 3보다 더 큰데, 그죠? 그래서 얘는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란다. 네. 그렇다면 네, 디귿 해볼게요. 디귿은 수학이 다 있네. x제곱 더하기 2y 제곱 그게 y 곱하기 2x 더하기 y보다 큰지 항상. 네,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일단 빼보는 거죠.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y 제곱에서 2xy 하고 y 제곱을 아껴줘야 되지? 네, 이렇게 빼봤어요. 빼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저기 진짜 절대값식은 저게 다른 거. 이게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저게 얘기해요. 절대값식은. 알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 표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소문은 절대 안 낼 텐데. 4 아니야. 아무거나 해. 자, 어쨌든 4인 길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좋아요. 6인 길이가 있어요. 6 아니야. 과감하게 9로 할 거야. 9가 있어요. 두 길이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길이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그걸 이어 붙여요. 그 다음에 바로 뚝 자르면은 네, 길이 같게. 그럼 그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더해서 2로 나눈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13이니? 그러면 6.5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4야. 한 변의 길이가 9야.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 이 직사각형을 뭔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맞아요. 정사각형 만들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세요. 네. 그럼 이거 넓이가 얼마예요? 36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변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이걸 도형의 평균, 도형을 한자로 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6. 근데 넓이가 4 곱하기 9니까 기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산술 평균 구하는 방법, 기하 평균 구하는 방법. 이게 산술 평균, 이게 기하 평균. 근데 이거 6.5잖아요. 이거 6이잖아요. 산술 평균 맨날 커요. 그걸 우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보통 이런 거지. 키가 100cm였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몇 살 때였을까? 키가 6m였던 시절. 그랬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네. 기억도 안 나겠다, 그죠? 네, 미취아가 넘을 때 아닐까? 유치원 때? 키가 6m면 일반했을 때네. 근데 어느 날 키를 재보니까 160이 됐어요. 키가. 이게 8세일 때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어느덧 16세가 됐어. 네. 그러면 과연 이 중간인 12세일 때 키가 어땠을까를 짐작해 보는 거죠. 짐작하자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하면 보통 130은 되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간격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간격이 같다고. 네. 이런 것을 산술적이라고 합니다. 일정하게 간격이 일정하게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가 일정하게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산술적이라고 해요.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수학 용어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곱하기가 일정하게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지금 1.6배 됐잖아요, 그죠? 1.6배면은 뭐 루트 1.6배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고, 그죠? 네, 숫자 잘못 골랐다. 루트 1.6은 표현하기 어렵다. 네, 미안해요. 좀 그럴듯하게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로 합시다. 2, 8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요거는 두 개가 가운데 숫자인 5를 생각할 거라고 지금.
근데 이게 4배잖아. 그럼 2배, 2배 됐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 더하기 3, 더하기 3 생각할 수도 있는데 2배, 2배 됐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4일 거야. 이게 산술평균,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산술평이 항상 커요. 그 이유를 제가 여기 설명할게요. 산술적인 기간은 따박따박 커집니다. 따박따박. 기하급식으로 커진다는 얘기는 빵, 빵, 빵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기하급수적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확 커지는 걸 얘기하는데 분명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게 더 커지긴 하는데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같다면 이 두 번째를 비교하면은 얘가 더 작다. 그게 이 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산술 기하평균은 되게 소중한 개념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양수일 때만 뭐 루트가 나와서 그렇기도 하고 뭐 도형과 관련돼서 그렇기도 하고 양수일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아직은 이제 섞여질 문제로 보진 않지만 뭐 대상이 도형이야 아니면 A, B가 양수야 이렇게 막 양수 조건이 있어. 그 다음에 질문이 최대 최소야 하면 산술기하평균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냐면 여기 등호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등호에 대해서 등호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쓰면 단 등호는 이렇게 써있어요. 아까 이거 내가 증명 어떻게 쓰면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증명했을 때 이게 언제 0이냐면 둘이 같을 때예요. 그래서 단 등호는 A는 B일 때 뭐 이렇게 막 써있어요. 코시 18주도 그런 거 있어. 근데 이거는 얘기해봤자 나중에 곧 까먹을 거라서 얘기 안 했었는데 이 비율이 같을 때요. 뭐 A 대 B는 X 대 Y일 때 이게 이제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얘는 공식 외우는 것부터 이미 힘드니까 그냥 여기까지 기억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은 자 산술 기하평균이란 합과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합이 일정할 때 그 말은 합이 숫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요. 곱이 일정할 때, 곱이 숫자일 때는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 대표적으로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합이 일정할 때 그러면 둘레가 20인 직사각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B 이렇게 했을 때 A 더하기 B가 10인 상황이야. 오케이? 그때 넓이의 최대를 물어봐. 넓이는 곱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합을 주고 곱을 물어보는 거지. 이럴 때 봐봐. 1, 9가 있을 테고 한 번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2, 8이 있을 테고 3, 7이 있을 테고 4, 6이 있을 테고 5, 5가 있어요. 넓이를 비교해볼게요. 넓이 9고 16이고 21이고 14고 25예요. 넓이 최대 나왔다. 이걸 A는 B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같을 때 네. 그때 그 외에 있잖아. 아니 A, B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이렇게 있거든. A, B의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사실 등호를 읽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 최소 질문 다 등호를 읽어내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답일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아지는 상황은 항상 A, B가 같아야 돼. 야 A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2분의 A 더하기 A는 뭐 나와? A 나와요. 그죠? 2분의 A 더하기 A는 A 나와요. 루트 A 곱하기 A는 뭐 나와요? A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이번엔 거꾸로 넓이가 원래 뭐 6인?
뭐 그런 이제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때 둘레의 최소를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넓이가 6이면은 뭐가 있을까? 잘못했다. 아씨, 그냥 해. 넓이가 6이면은 16 있겠다. 16, 그치? 그 다음에 2, 3 있겠다. 그 다음에 뭐 있냐면 루트 6, 루트 6 있다. 미안하다. 숫자를 안 예쁘게 골라갖고. 그럼 이때 둘레가 어떻게 되면 7의 2배예요. 7에 없앨게요. 6, 5에 5. 그죠? 나 최소 구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가 지금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2루트 6, 2루트 6이니까 4, 6, 24, 루트 24, 루트 25보다 더 작죠? 네, 이때가 최소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A 높이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일시 설명해도 나중에 다 까먹게 될 테지만, 저는 지금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뭐 진짜 빼서 완전적식으로 막 증명도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같아지는 상황은 AB가 같을 때야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 1차원하고 2차원, 길이하고 넓이 이 관계나 넓이하고 부피, 2차원하고 3차원의 관계가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자세를 바꾼다고 해서 제 몸무게가 변하지 않아요. 제 부피가 안 변해요. 그게 이제 넓이가 일정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알겠어요? 넓이가 일정한 상황이에요. 그때 내 둘레, 그러니까 내 표면적으로 줄이고 싶어요. 추웠나? 추울 때는 내 표면적으로 줄여야지 열 발산이 덜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람은 웅크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저 정사각형 상황이에요. 본능적으로 안다고. 둘레가 최소 돼야 돼. 어떻게 하는지. 근데 더워. 내 표면적으로 둘레가 최대가 좀 되게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막 이렇게 뾰족하게 뻗친다. 이런 상황을 만든다고요. 네. 그러고서 할 수가 있게 되죠.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문제는 산술기하 문제들을 풀 거고요. 자, 제가 지금 아까 427번을 이미 풀었지만 네, 등호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네, 여러분도 이제 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등호 조건으로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성립할 때 이것의 최대값은 언제냐면 같을 때예요. 같을 때. 근데 이때는 이 A, B가 같을 때 아니고 당연히 이거하고 이게 같을 때입니다. 이거 자체가 A고 이거 자체가 B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 6,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이 6, 6 이렇게 같았을 때요. 그럼 A가 얼마예요? 이 B는 3. 그래서 2 곱하기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제가 그 428번은 곱이 일정이 21로 그때 7a 더하기 3b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푸느냐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7a 더하기 3b는 2루트 2개 곱한 거 21ab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ab가 21이야. 그러니까 21 곱하기 21이니까 이게 2 곱하기 21인가 봐. 답이 42가 되는 거야. 이게 산술기하 쓴 거야. 그런데 등호 조건을 사용하자면 이때 이제 이게 같을 때 해서 루트 21, 루트 2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특정 모습을 갖춰야 되잖아. 그걸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 합을 신경 써서 가셔야 돼요. 곱은 약분하면 모습이 막 달라지는데 이건 약분해서 모습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합을 기준으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7a 곱하기 3b 이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럼 이제 여기다 21 곱했잖아. 그러니까 21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언제 가냐면 각각 21일 때 가져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것은 21, 21일 때 최소가 된다고. 좀 납득이 됩니까? 네. 자, 알았어요. 그러면은 유형 20번 문제를 풀게요. 지금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별 수 있나? 뭐 산술기하라는 게 있었다를 가지고 해봅시다. 이것의 최소값 구하래요. 최소값 A, B 양수. 그럼 이제 이때 이제 만약에 이거 가지고 산술기할 쓰고 이걸 가지고 산술기할 쓰면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직 산술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산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산술기하는 둘 다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이나 곱 중에 하나가 일정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양쪽 중 하나가 숫자여야지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는 뭐가 합이 어떻다 곱이 어떻다 그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별 말이 없어도 그런 조건을 주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역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별 말이 없어도 준 것과 같다면서 곱이 9로 입장하다. 이것도 곱이 4로 입장하다 준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렇게 두 문제를 푸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a 더하기 a분의 3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두 개를 곱하는 거. 이렇게 된다고요. 2b 더하기 b분의 2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두 개를 곱한 거 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등호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거로 뭘 말씀드리냐면 야 이거 곱하면 9네 야 그럼 얼마인 거야? 같은 수로 같으려면 곱해서 9면 3, 그치? 그러니까 얘 3이고 얘 3이면 되는 거야. 야 이거 두 개 곱하면 4야. 곱해서 4야. 그럼 두 개 같으면 얼마여야 돼? 2. 그래서 3 더하기 이때가 최소야. 10 이렇게 풀 수 있다. 그걸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433번 x가 2보다 클 때 x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왜 이게 갑자기 뭐지? x 마이너스 2 때문인가 보구나. 이 말은 x 빼기 2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 조건이에요. 양수 조건하고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 뭔가 산술기한가? 그러면은 역수 형태야지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역수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걸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다 2를 빼요. 그럼 역수 만들어줘요. 대신 2를 더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산술기가 있은 거야. 2루트 2개 곱하면 1이잖아, 그죠? 여기다 그냥 2 더해주면 돼요. 이해 있어요? 이 간단한 변형, 이것도 이제 안 배우면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호 조건을 이용하자면 야 곱하면 1이야. 그럼 각각 얼마여야 돼? 1, 그치? 이게 최소값이야. 4.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어느새 라스트 434번. 양수 조건은 딱 있고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야. 이걸 보고 이거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y분의 4x 그러니까 최소값이구나. 이거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x분의 9y가 최소값이구나. 그럼 두 개 곱한 것은 최소값끼리 곱하면 최소가 되겠네. 그래서 4루트 두 개 곱하면은 x, y분의 x, y분의 x분의 y 약분돼서 4, 9, 36 이렇게 해서 4, 6은 24. 이렇게 풀면 큰일 납니다를 배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도 두 번째 배우는 분들한테는 뭔가 감을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까먹을 수밖에 없지만 나 왜 지웠어? 아이씨. 자, 이게 왜 안 되냐면 일단 산술기를 바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합이나 곱이 일정하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두 개 썼는데 두 개의 합이나 곱에 대해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글러먹었어. 글러먹었는데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값이 변할 때 이 값이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 두 식을 비교하세요. 그래서 이 값이 뭐 10이야. 그때 얘는 아무 값이나 될 수 있을까? 하면 아니에요. 같은 문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왜 쳤지? 방금 아까 내가 A가 있는 식과 B가 있는 식을 따로 푼 게 있었거든요. 근데 A하고 B는 전혀 관련이 없어갖고 이것 따로 풀어도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영향을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최소값 갈 때 이게 최소값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걸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둘이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둘의 몸무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A는 다이어트에 성공적으로 했나봐요. 60, 55, 50 이렇게 50 올라오는데 자, 근데 B는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55였는데 40, 이거 좀 너무한가? 45가 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50이 돼버렸어요. 51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갔다 봅시다. A의 최소 몸무게와 B의 최소 몸무게를 보고 이거 합하면서 95가 최소 몸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115kg, 100kg, 101kg. 이게 최소가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따로 풀면 위험하다라는 걸 배워야 되는 문제예요. 얘는. 그냥 나중에 이번 추억 속에 각각 풀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런 것만 좀 기억에 남아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전개에서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개에서 풀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전개하면은 XY 나온다. 그 다음에 XY분의 36 나옵니다. 아이고, 마음이 급했구나. XY분의 36 나옵니다. 그 다음에 9 나오고요. 4 나옵니다.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곱이 일정하다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산술기를 쓰면 문제가 풀립니다. 또는 등호 조건을 쓰면 곱하면 36이야. 같다면 얼마겠어? 6, 9, 4. 그래서 25가 최소가 돼. 아까 구했을 때 23가 나왔었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이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